스테빈스의 오피스텔 이야기. 오늘은 8월 18일날 민특법이 개정되면서요. 주택임대 사업자분들이 이제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도 좀 있고 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약칭 민간임대주택법인데 저희는 민특법이라고 부르죠. 이게 8월 18일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49조에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 1번, 2번, 3번만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4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2, 3번 예전에 있었던 대규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보증보험이었는데 요번에는 그걸 제외한 모든 민간 매입 임대주택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보증보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임대사업자가 있고요. 임차인이 있을 때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할 시기에 임대사업자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임대보증금 반환가 불가할 때는 이 보험주체인 허브라든가 서울보증보험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월세는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또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일단 이거 먼저 보시고요. 자, 임대보증금의 보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요. 원칙은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전액입니다. 전액.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을 1,000을 받았든 1억을 받았든 1억 5천을 받았든 그 전액이 이제 원칙인데요. 다음 세 가지, 여기 예외에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오피스텔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보다, 그러니까 내가 세입자로 받던 보증금보다 선순위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인데 이제 없는 경우도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동의해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인데 여기는 요것만 보면 저희는 해당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세 가지에 만족할 때는 선순위 담보권 금액과 임대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했을 때 이제 대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수식은 담보권 플러스 임대 보증금, 여기에서 주택 가격의 60%를 뺀다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 60%가 넘어가는 금액은 보증보험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를 놓으신 분들도 여기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선순위 채권도 없고 선순위에 아무것도 없고 소액 보증금일 때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답변을 보면 위에서 말하는 12번 Q&A 12번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선순위 채권 금액과 임대 보증금의 합의 주택가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보증 대상 금액이 없다 해서 이 경우에는 가입을 안 하셔도 돼요. 자, 요번에 이제 저도 새로 알게 된 건데 이게 법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에요. 아까 법에서는 민특법에서 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하라고만 돼 있었어요. 60%가 초과하고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허그에서 정한 거예요. 허그에서. 그래서 허그에서 뭐라 했냐면 보증보험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자, 단 그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방침을 세웠어요. 허그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입을 해야 되는데 60%가 넘어가면 가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밑으로 맞춰야 돼요. 60%, 그러니까 담보대출 비율을 60% 이하로 맞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710 발표나기 이전 기존 사업자들은 이게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1년 유예가 돼서 내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6월달까지, 내년 6월달까지 기존에 받은 담보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여기에 맞춰서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사업자 대출로 70% 정도를 대출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70%가 또 다 담보대출은 아닐 거예요. 그 대출하신 거 한번 찾아보시면 한 60% 정도가 담보대출이고 나머지가 10% 정도가 아마 신용대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파크뷰 같은 경우 보니까 1억 이하는 대출 업무 처리가 되게 간단하다고 해서 보통 9,800만 원, 9,700만 원 이렇게 담보대출을 받고
이 담보대출 금액의 20% 정도를 신용대출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용대출 부분 빼고 담보대출 받은 그 금액, 그러니까 9,800이 됐던 9,900이 됐던 그 받은 금액이 60%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아직 공시가가 지금 결정이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12월 10날 결정된다고 12월 10날부터 적용이라고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냥 분양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양가에 저희가 감정평가할 때 요번에 새마을금고에서는 95%가 나왔고요. 신한은행은 아마 감정평가 금액이 9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분양가에서 10%를 뺀 금액을 국세청장 고시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금액의 60%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내년 6월까지 넘어가는 분은 상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 계획을 이렇게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710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허그에서 LTV 60% 초과하는 거는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받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이번에는 은행에서 그럼 우리는 담보대출은 50%까지만 해줄게라고 해서 요게 조금 문제가 됐어요. 분양을 분양받은 게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이거 상관없이 이제 710 이후에 710 이 발표는 8월 18일이죠. 정확히는 8월 18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담보대출을 받아서 잔금 상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주택임대사업자는 이제부터 50%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시장이 좀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얼어붙었는데, 이렇게 되면 좀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주택임대사업자 앞으로 이제부터는 10년인데 10년으로 가야 되는 의무기간이 길어지면서 혜택은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지 말지 좀 많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대출을 보면은 등록임대주택은 설명드렸듯이 이제 LTV 50%, 그러니까 보증보험 의무 가입되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사무실로 임대를 낸다고 해서 일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무실로 임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까지 LTV 70%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개인 사업자로 아니면 내가 법인이든 내 사무실로 쓰겠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해서 오피스텔을 운영할 때는 역시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다만 과세 대상자여야 돼요. 면세사업자라든가 간이과세는 아마 이게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일반 과세일 때 LTV 70%까지 나온다는 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아예 그냥 무등록 상태, 미등록 상태로 그냥 갔을 때 그냥 아무것도 등록 안 하고 대출 신청했을 때는 얼마가 나오냐? 이거는 이제 상가 건물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50에서 60%, 지난번에 어떤 분이 55%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타코브 기준으로. 그래서 요 사이로 대출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걸 보게 되면 등록임대주택이 대출은 제일 적게 돼버렸어요. 이제 상황이 제일 적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나머지 3개 중에서 자금이 넉넉하신 분들은 상관은 없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내가 초기 투자비를 은행 돈을 좀 많이 빌려야 된다 했을 때는 등록을 하지 않고 가는 방법이라든가 개인 사업자 내서 사무실로 쓰는 거로 해서 가든가 실거주일 때 이걸 많이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반 임대사업자로서 사무실로 내겠다면 아직까지 70%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행별 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은행에 전화했더니 그 우리은행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은행은 은행마다 틀리긴 한데 우리은행은 올해 말까지 이 모든 대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방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3,700만 원인가요? 하여튼 그거 최우선 변제금 그걸 빼고 주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자 대출로 70%를 받더라도 그 방빼기를 하게 되면 50에서 55%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은행마다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좋은지 선택하셔서 가고요. 제가 굳이 일반 임대사업자를 여기다 언급한 거는 이게 주거용이긴 하지만 지금 아파트 쪽이 막히다 보니까 전세난이 일어나고 막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 쪽으로 지금 그런 전세 수요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월세도 좀 마찬가지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임대인 그러니까 임대인 주도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오피스텔이.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임대인이 칼자를 쥐고 있다는 거죠. 수요자가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서 이게 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고 임대인이 나는 전세 놓을 건데
일반 사업자 내놓고 대신에 주소 이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전세로 들어오면 대부분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집주인이 뭐 동의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사실. 전세보증금은 이게 안 돼요, 일반인들 사업자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보증, 전세금 대출로 들어오는 것도 싫다 했을 때도 그래도 수요가 몰린다라는 게 이제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10월달 기사, 11월달 기사 찾아보시면은 전세, 오피스텔도 하늘의 별 따기다, 전세 구하기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뭐 내가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거나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오피스텔이 계속 뭐 대출도 적게 나온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되면 의무기간도 10년이다, 뭐 주택수에 포함돼 가지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뭐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피스텔이 그러면 이제 끝이냐, 뭐 이제 오피스텔 끝났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과연 그럴까라고 보시면, 제가 지난번 어떤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전국에, 요거 전국 기준이에요. 전국 기준의 그 수익률을 쭉 보면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막대 그래프는 이제 공급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공급량이 많아서 떨어진다라고 보지 마시라고 했죠. 공급량이 많아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 은행 기준금리를 보시라고 했잖아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17년도에 기준금리 1.25일 때, 요때 오피스텔 수익률이 5.17에서 5.4 사이를 왔다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근데 5.17로 잡더라도 기준금리에서 오피스텔 수익률을 빼면 3.92라는 그 차이가 나오고요. 요때 18년 때는 한 3.5, 그 다음에 19년 때는 뭐 한 3.17, 요때가 좀 낮아졌어요. 그러다 다시 은행이자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19년 7월서부터 다시 이 격차가 벌어지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은 그 기준금리가 0.5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미국은 0.25고, 근데 전국 수익률은 4.78이어서 지금 이 갭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는 분들은 지금이 수익률이 제일 좋다, 그 어느 때보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장애가 있죠. 뭐 대출을 적게 받는다거나,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건 있지만, 어쨌거나 수익률은 지금이 제일 좋은 때다. 그래서 뭐 돈 버는 거잖아요, 수익이라는 거는. 근데 좀 귀찮은 게 좀 생긴 거죠. 예, 그런 것들 풀어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운영을 했을 때는, 월세를 놓고 했을 때는 지금이 가장 적기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뭐 주택수 해서 취득세 중과한다, 오피스텔은 중과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주택에 영향 준다 했죠. 그 다음에 대출이 좀 적게 나온다. 뭐 대출이 적게 나오면 자금력 되시는 분들은 또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은 적으니까 이자는 들어가는데 월세는 받아서 차익은 가져가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큰 폭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이제 투자하시는 거 뭐 굳이 꺼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갭으로 가는 것도 아직까지는 뭐 살아 있고요. 이쪽 강서라인 같은 경우는 서부광역철도가 지금 빠르면 22년도에 착공된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작되면은 뭐 갭으로 가신 분들도 좀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뭐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이런 수익률을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나 오피스텔 안 해, 이제 오피스텔 쳐다도 안 봐, 이럴 거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네, 궁금하신 사항은 뭐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든가, 아니면 네이버에 그 하여창 공인님께서 치면은 제 그 공식 블로그가 뜨니까 거기다 이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꼬리꼬리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